지금 우린 세스 고든의 저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17번째 선순환을 일으키는 승인과 주목성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결국 다 이 고민 아니신가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뭔가 방법은 많은 것 같고 괜히 사람 불안하게 만들면서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고 맞죠? 이번 장에서 세스 고딘은 그 물음에 대한 아주 간결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마케팅이 주의인 것은 아니지만 마케팅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의가 맞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분들은 이 주의 단계를 처음부터 건너뛰려고 하시죠. 그냥 내가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냅다 사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저자의 말처럼 마케팅이 아니라 스팸입니다. 관건은 주의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주의를 얻어내고 있는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과 승인을 얻어내는 것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요한데 뜬금없이 주의가 관건이라고 하니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각을 조금만 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나자는 문자를 보낼 때 얕더라도 유대가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승낙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이 당연한 걸 고려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당장 만나자고 협박하는 걸까요? 주의를 빼앗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심보로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건 주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를 평소에도 듣겠다고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돼야 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마케팅이 잘 돼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관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케팅이 잘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의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주의를 뺏는 게 아니라 얻는 거.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세스 고딘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물론 대안이 있다. 기대되고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특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세스 고딘은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다고 다이렉트 마케팅 협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세계적인 마케팅의 거장이 되어버리죠. 세스 고딘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MBA를 졸업한 엘리트가 맞습니다. 멍청해서 혹은 착해 보이려고 바른 말을 하는 타입도 전혀 아니고요. 세스 고딘은 다이렉트 마케팅 협회와 정반대의 가치를 가진 요요다인이라는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후에 야후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후의 마케팅 부사장이 됐고요. 사실상 전 세계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미국 마케팅 협회의 명예의 전당까지 오른 인물이 됐습니다. 그냥 대충 마케팅 책 하나 썼다고 세계적인 마케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가 주의를 빼앗지 말고 주의를 얻어내라 라고 한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겠죠. 바로 스팸보다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효과를 우린 소비자로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죠.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우리가 그 가치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플루언서, 구독자, 팔로워, 팬덤, 컨텐츠 마케팅. 물론 이 단어들이 다 담지 못하는 세스 고딘만의 디테일이 있지만 대충 이해해보자면 이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번 시리즈에서 컨텐츠 마케팅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주의를 얻는 법은 본질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컨텐츠를 발행해서 구독과 팔로워 그리고 팬덤 관계를 얻는 겁니다.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나 컨텐츠가 사람들의 주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모든 마케팅을 쥐고 흔들었죠. 뉴미디어로 이동했다는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뉴미디어가 모든 마케팅을 쥐고 흔들고 있고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지금 사람들의 주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컨텐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실 건 결국 또 컨텐츠가 기반이 되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얻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TV 광고, 영화관 광고 등등등 컨텐츠가 아닌 게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의 주의를 얻어내는 방법, 컨텐츠 마케팅 맞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이 쉽지 않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 제대로 따져보자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이 스몰 비즈니스지 거의 개인에 가까운 작은 브랜드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얻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직접 그리고 돈 들이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는 건 지금뿐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게 가장 저렴해졌다. 딱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방향으로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컨텐츠를 발행한다고 무조건 구독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길이 거의 유일하거나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해야 할까 고민이 드실 텐데요. 각 브랜드마다 상황도 전략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에게 따로 의뢰를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방향은 확실히 잡아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잡아온 겁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정체성을 기반으로 타겟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기능뿐만 아니라 브랜드로 정서적 만족감을 주면서 자아 실현까지 돕는 것. 세스 고딘이 새롭게 정의한 마케팅 방식, 브랜드 마케팅을 활용하는 겁니다. 컨텐츠를 발행하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문제인 건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이건 정말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웃일지라도 정체성이 다르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브랜드가 발행하는 컨텐츠 또한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큰 시장을 공략하고 싶다면 아무나 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세분화된 여러 집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계관을 공략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발행하는 컨텐츠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돼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일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문제인 누구를 위한 건지가 잘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죠. 대상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상만 정해놓고 우린 이런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일 텐데 말이죠. 여기서 더 깊게 고려돼야 하는 건 기능을 넘어서 정서적 만족까지, 즉 자아 실현까지 컨텐츠 제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더더욱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대화 중에 욕설을 꽤나 많이 섞어야 하는 세계관도 세상에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높은 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스턴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한 마케터들은 종종 스턴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위험한 행동에 기댄다. 스턴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저에게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계셨는데요. 실제로 스턴트에 빠졌다가 이거 맞나? 고민하시다가 저를 찾아주신 거죠. 스턴트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이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모든 건 다 쓰레기다. 과연 그럴까요? 수백 명이 모인 강당에서 나를 쳐다보게 하는 건 쉽습니다. 미친 짓을 하면 되죠. 계란 300개를 풀어서 온 몸에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면서 아크로바틱 하면 됩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볼걸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어그로도 잘 끌고 좋잖아요. 하지만 수백 명이 모인 강당에서 특정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만 나에게 관심 갖도록 만드는 건, 그들의 호감을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관심사,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들의 세계관에서 인식되는 표식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연구해야죠.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가 주로 야기합니다. 즉 스턴트에 빠지지만 않아도 제대로 된 컨텐츠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적합한 사람들의 주의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어서 마케팅이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스턴트. 그러려면 저자의 이 문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을 얻으려면 약속이 필요하다. XYZ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 다음 그만큼 해줘야 한다. 여기가 힘든 부분이다. 더 해줄 수 있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 명단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양쪽이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할 때까지 약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신이 대선에 나가거나 분기가 끝나거나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거래를 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끈기와 인내라는 얘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씩 제대로 된 싹이 트고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잘 가다가 갑자기 자기 싹을 짓밟아 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소식을 듣거나 발견할 때 저는 침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컨텐츠 마케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쉽고 거의 유일하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게 효과적인 거 맞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스턴트에 빠지면 안 되고 세스 고딘이 새롭게 정의한 어려운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몇 번 티핑 포인트를 만나면 금세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99%가 포기합니다. 포기할 때 하는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맞아. 아마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겁니다. 못 참겠다. 끈기와 인내,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누적되어 쌓이는 것들만의 힘이 분명 존재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절대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장벽 높습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있겠지만 저는 누적의 힘을 믿습니다. 누적의 힘을 믿지 못한다면 아쉽지만 곧 계란 쓰고 소리 지르며 아크로바틱하는 스턴트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자,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여기서 핵심 문구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다. 퍼미션 마케팅을 추구하는 마케터들은 사람들이 기울이는 주의가 실로 귀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25년 전 나는 스팸으로는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의 주의는 실로 귀중했다. 자기중심적인 마케터들은 우리가 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훔치는 일을 중단해야 했다. 퍼미션 마케팅이 출간된 직후에 편집장 데니 레비는 데일리 캔디라는 이메일 소식지를 만들었다. 세일, 파티, 교류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젊은 도시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소식지였다. 이 소식지는 빠른 시간 안에 자산 가치를 높이며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매각되었다. 모든 팟캐스트들도 이런 자산, 즉 꾸준히 최신 에피소드를 듣는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성공한 정치인들도 이런 자산, 연설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행동하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지켜라. 이 자산은 당신의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이나 의자보다 더 귀중하다. 누가 그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해고하라. 단지 수치를 늘리려고 명단을 뿌리는 사람도 해고하라. 인터넷에서 뉴스를 배포하는 RSS와 이메일 그리고 다른 기술들 덕분에 당신은 이제 할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표를 사거나 네트워크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
일하는 것은 마치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일하던 우유 배달부와 비슷하다. 그것이 승인의 핵심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신호였다. 동료 집단의 핵심 멤버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으며 앞으로 약 1년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임을 알리는 수단이었다. 코믹콘에 오는 사람들 중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질과 공감 그리고 관대함의 깊이였다. 이 일을 제대로 해야만 입소문이 퍼진다. 승인을 얻으면 교육할 수 있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매일 조금씩 교류할 수 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려줘라. 조급한 마케터들은 종종 스턴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위험한 행동에 기댄다. 스턴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퍼미션 마케팅을 하려면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다. 제대로 하는 회사가 드문 이유가 거기에 있다. 퍼미션 마케팅에서 최고의 지름길은 진정한 지름길이 아니다.